454쪽에 대지의 분할 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자, 1번에 보시면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이 정하는 다음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5가지 기준 갈로 묶어 보시는데 주거지역은 60이고 상업지역은 150이고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1부터 4까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이라는 것은 밑에 씁니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 이런 곳은 기준이 60제곱미터입니다. 자, 우리가 대지를 분할할 때 주거지역에 있는 대지는 60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분할해야 할 뜻이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 있는 대지일 때는 150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분할해야 됩니다. 관리나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는 얼마가 되도록 60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분할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주거지역에 있는 대지를 분할할 때는 기준 면적이 60제곱미터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대지 100제곱미터짜리 대지예요. 분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할돼요, 안 돼요? 자, 분할하니까 60, 여기는 얼마?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예. 자, 그래서 주거지역에는 대지를 분할하려면 최소한 대지가 얼마? 120 이상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분할하려면 얼마? 3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고, 녹지는 4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됩니다. 기타 지역은 120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분할을 이 기준 미만으로 분할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안 되는 이유는 자, 그 기준 옆에 씁니다. 건축 허가를 자, 받을 수 있는 최소 대지 면적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0이니 150이니 200이니 하는 기준 있죠. 거기 뜻은 뭐다?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최소 대지 면적이에요. 자, 우리나라에는 그 기준 이상일 때만 뭘 해준다? 건축물 줄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겠다 이 뜻이죠. 자, 그래서 이런 뜻이다라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암기 프린트도 있죠. 암기 프린트에 있었기 때문에 이 기준 알아야 됩니다. 자, 옛날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자, 여기 어디 상업지역입니다. 자, 여기에 대지가 하나 매물이 나왔어요. 135제곱미터짜리가. 자, 그래서 이 갑이란 중개사가 자, 저한테 연락 왔던 사안인데 이걸 중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평당 그때 당시에 2천만 원 정도 거래됐는데 135제곱미터짜리 자, 이거 평당 2천만 원에 실제로 거래를 시켜버렸어요. 자, 중개가 들어왔으면은 자, 이 토지는 자, 건축이 됩니까? 안 됩니까? 150 이상 돼야 되죠. 이 중개사가 이 뜻을 모르는 거예요. 대지 분할할 때만 자, 150 이상이 되도록 분할해야 된다.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150 이하로는 150 이하로 분할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 좀 한번 해봤을 것도 한데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뜻이다라는 걸 모르니까 이걸 덜렁 중개를 해버렸네. 그러니까 이걸 산 사람이 여기에 건축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이 사람한테 손배 청구를 하고 예. 이 땅 줄 테니까 내가 쓴 돈 다 내놔라 되고 등기비용까지 어떻게 됩니까? 물리 줘야 됩니다. 중개사 큰 실수를 했죠. 건축 안 되죠 이게. 건축 된다. 여기에는 도로를 2개 끼고 있다.
그래서 이각지다. 이런 쓸데없는 거는 또 잘 알아요. 이런 사람들이. 알아라는 거는 또 잘 몰라. 예. 도로 하나 끼면 뭐랍니까? 각지랍니다. 도로 2개 끼면 이각지, 3개 끼면 삼각지, 4개 끼면 사각지. 자, 사각지는 좋은 땅이다, 나쁜 땅이다? 아주 나쁜 땅이에요. 사각지는 결국은 도로 중간에 땅이 있다는 뜻이죠. 그거는 국가에서 수용해버립니다. 삼각지가 좋을까요? 이각지가 좋을까요? 이각지가 훨씬 더 낫습니다. 삼각지는 잘못하면은 아주 힘들어져요. 자, 그래서 이걸 덜렁 팔았더니 나중에 이렇게 손배도 옵니다. 저한테 이거 좀 해결할 방법이 없냐? 없다. 네가 손배 다 해줘야 되죠, 이거는. 예, 방법이 없습니다. 150 이상이 안 되면 허가를 안 해줍니다. 이게 허가 못 받는 토지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기준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최소 대지 면적 기준이다. 그럼 여러분이 중개업을 합니다. 주거지역에서 60점 이상짜리 토지가 돼야 적어도 건물 허가 받아서 건축허가 받아서 건물 지을 수 있다는 뜻이죠. 60점부터 미만짜리는 주거지역에서는 허가가 안 나요. 예. 자, 그런 뜻이다. 그렇게 하시고 양갈로 2번, 3번은 버리시고 자, 이제 내려가서 면적 높이 등 산정 방법에 1번의 대지 면적. 자, 대지 면적은 줄칩니다.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그렇게 줄치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말은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대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 면적 어떻게 산정합니까? 자, 우리가 이게 수평을 자 빛을 쏘면은 자 그림자가 반듯한 이면이 나타나죠. 요것만 대지 면적에 산정한다는 뜻이에요. 울퉁불퉁한 이런 부분은 대지 면적 산정이 어떻다? 재배시킬 이 수평 투영 면적법이다 이 뜻이에요. 특히 경사지 같은데 여기가 대지예요. 그 대지 면적 산정할 때는 요 면만 대지 면적으로 산정한다 이 뜻이에요. 이런 경사면 이런 거는 대지 면적 산정이 어떻습니까? 제외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다만 다음 이하 내용은 3, 4를 가서 보시고 양갈비문의 건축 면적 찾았습니까? 자, 건축물의 외벽이 없을 경우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합니다.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으로 산정합니다. 그래서 건축 면적이라는 것은 건축물의 안전 면적이죠.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게 외벽이다. 외벽의 무슨 선? 중심선.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진 수평 투영 면적, 반듯한 이 면을 이 건축물의 건축 면적으로 산정해라 뜻이에요. 벽 일부가 들어가지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한옥이나 전통 사찰 같은 게 처마 같은 거 많이 튀어나오죠. 그런 것은 또 건축면적 산정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건물에 따른 건축면적 산정 방법이 그 밑에 박스에 동그라미 1번부터 돼가 있죠. 자, 그 다음 페이지까지 다 버리세요. 자, 여러분은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지 건축하는 사람이 아니죠. 건축 면적을 시험에 안 됩니다. 다 버렸습니까? 자, 양갈로 3번에 가서 바닥 면적 봅시다.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진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자, 바닥 면적이다라는 것은 자, 건축물의 자, 각층 또 같은 층이 이런 것에 자 구획이 된 부분의 자 중심선으로 둘러싼 수평 투영 면적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에서 자 바닥 면적이다 하는 것은 건축 면적은 하나만 있지만 바닥 면적은 자 첫째 각 층별로 모읍니다. 그 다음에 같은 층이라도 구획이 될 수 있죠. 벽이나 기둥으로 구획되어 있으면은 같은 층에도 바닥 면적이 여러 개 존재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에서 바닥 면적은 층별로 먼저 놓고, 같은 층에도 구획되면 여러 개 놓을 수 있죠. 그래서 그 구획된 중심선 기준 산정해라. 그래서 여기에 100 중심선, 200 중심선 이렇게 해서 이거 하나, 200 중심선에서 이렇게 하나 놓을 수 있고, 2층 구획이 없죠. 여기 100 중심선, 200 중심선에서 이렇게 바닥 면적을 놓습니다. 이 바닥 면적은 한 건물에 여러 개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바닥 면적 산정에 있어서 이제 특칙들이 박스에 쭉 나오는데, 지금 우선 봐야 될 것은 동그라미 1, 2번은 3, 4를 보시고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자, 줄칩니다. 피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 갈로 떼어놓으시고, 자, 구조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통행, 차량통행, 주차에 전용될 경우와 공동주택 경우에는 바닥 면적에서 어떻다?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 피로티 옆에 그림이 있죠. 그 바닥은 바닥 면적 산정에 넣지 말아야 뜻이죠. 자, 그다음 4번에 줄칩니다. 성강기탑 줄치고 갈로 띄워놓으시고 계단탑, 자, 장식탑, 다락. 다락은 층고가 1.5m, 경사진 지붕 형태일 때는 1.8m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로 줄치시고, 자,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는 다 거두절미하고 제일 끝에 줄칩니다.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하지 않습니다. 성강기탑이나 자, 계단탑, 장식탑 이런 부분은 바닥 면적에 안 들어가요. 자, 다락은 주의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 이렇게 건물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다락이 이렇게 있죠. 다락의 층고가 1.5m 이하일 때는 이 다락이 앉아있는 바닥 면적 있죠. 이 건물의 바닥 면적 산정해서 어떻습니까? 제외해라 이 뜻입니다. 자, 또 다락이 이렇게 경사진 지붕 형태일 수도 있죠. 그러면은 자, 다락의 경사진 지붕 형태가 1.8m 이하일 때는 요 다락의 경사진 부분에 지붕 형태인 다락일 경우에 이 바닥이 자, 산정이 어떻습니까? 제외합니다. 넣지 않아요. 그럼 1.5를 초과하거나 1.8을 초과하면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 뜻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5번에 줄칩니다. 공동주택으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 폐기물 보관시설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동그라미 6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페이지 14번까지 찾아서요. 다 버리세요. 자, 그런 부분에 주의해서 보시고, 양갈로 4번에 연면적 찾았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연면적이 가장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거기에 하나의 건축물 줄칩니다. 각층 바닥 면적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다음에 해당 면적을 제외하라 했죠. 1번 줄칩니다. 지하층 면적. 2번 지상층 주차용 갈로 떼어놓으시고 으로 쓰는 면적. 3번에 초고층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의 줄칩니다. 피난안전구역 면적. 4번에 건축물 경사지붕 안에 설치하는 줄칩니다. 대피공간 면적은 용적률 산정 때 연면적에서는 어떻다? 제외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메모하시면 돼요. 자, 연면적이다. 연면적은 건축물에 있어서 각 층의 바닥 면적의 자, 합을 뭐라 부른다? 연면적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면적을 구할 때 이 각 층에는 지하층이나 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층, 주차장층의 자, 바닥 면적은 포함합니다. 자, 일반적 연면적일 때는 지하층이나 주차장층으로 쓰는 바닥 있죠? 면적 포함해야 돼요.
자, 그리고 바닥 면적에서는 근본적으로 제외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시험을 위해서는 딱 기본적으로 두 가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피로티 부분은 들어간다, 바닥재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그리고 다락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1.5m 이하짜리나 1.8m 이하짜리는 안 들어가죠. 자, 그리고 용적률을 산정할 때 용적률 공식이 대지 면적분의 자, 연면적입니다. 이때 연면적에는 네 가지를 제외해라 이 뜻이요. 지하층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주차장 쓰는 부분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피난 안전구역 넣으면 안 되죠. 대피 공간 넣어서도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곱하기 100이다 이 뜻이요. 그래서 일반적인 연면적은 각 층 할 때 지하층이나 주차장 선호 천연층의 바닥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는 이 네 가지를 어떻다? 빼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방금 책에 있는 내용이 이런 뜻이다. 자, 이렇게 아셔야 돼요. 자, 그렇게 메모했습니까? 네. 자, 옆 페이지 가서 건축물 높이 보세요. 줄칩니다.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상단까지 높이를 건축물 높이라 합니다. 상단이란 말에 위에 씁니다. 옥상 바닥. 자, 지표면에서 옥상 바닥까지 높이를 건축물 높이로 합니다. 자, 갈로 안에 건축물의 1층 줄칩니다.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피로티 갈로 띄워넣으시고 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줄쳐서요. 그 다음 일단 그냥 보세요. 법 60조 61조 2항을 적용할 때 자, 줄칩니다. 피로티 청고를 제한 높이로 한다. 자, 1층이 지금 피로티예요 전체가. 그럼 건축 높이를 산정할 때 피로티 부분은 넣는다 또는 뺀다? 빼라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고 박스 안에는 동그라미 1번 2번은 버리세요. 자, 동그라미 3번 4번 있죠? 5, 6을 따라 보시면 돼요. 자, 밑에 처마 높이, 반자 높이 다 5, 6을 딸. 그 다음 페이지 청고 3, 4를 보시고 청수로 갑니다. 자, 청수는 동그라미 1번은 5, 6을 따라 보는데 다섯째 줄, 거기에 줄칩니다. 지하층 건축물 청수에 사립한다, 사립하지 않는다? 사립하지 않는다. 2번 줄칩니다. 청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그 건축물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해야 됩니다. 3번 줄칩니다.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이 다를 경우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건축물 층수로 한다. 그렇게 줄쳤어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험에 놓을 때 이래 놓습니다. 자, 여기 지하 1층, 지하 2층입니다. 자, 그리고 1층, 2층, 3층, 4층.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층 구분이 없어요. 여기는 12m, 여기는 24m입니다. 자, 이 건물은 몇 층 건물이에요? 자, 그 줄친 대로 해봅시다. 지하층 넣는다, 뺀다, 뺀다. 이거는 1, 2, 3, 4층 구분되어 있죠? 이거는 층의 구분이 없어. 그러면 몇 메다를? 4m를 한 층으로 계산해야 돼요. 그럼 여기는 3층 부분이고, 여기는 6층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층의 구분이 다르죠? 많은 쪽이 청수가 됩니다. 자, 그럼 밑에 4개 층과 여기 6개 층 더하니까 총 몇 층?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10번에 그 지하층 지표면을 버리시고 자, 건축물 높이 제한에 관해서는
자, 옆 페이지 가시면 이번에 가로구간의 높이 제한 있죠? 3, 4에 가서 봅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3번에 1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찾았습니까? 자, 그것도 3, 4에 가서 봅니다. 가끔 한 번씩 나와요, 시험에. 자, 그 다음에 464조에 가시면 양갈비에 공동주택 경우라돼가 있죠. 그럼 버리시고. 여러분 시험 내용 곤란합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살고 계시는 아파트 있죠? 각동 배치를 어떻게 했을까? 그냥 그 아파트 단지 형태 생겨서 막 건설업자가 알아서 배치한 거 아닙니다. 다 여기 있는 내용 있죠? 기준에 맞게끔 배치했어요. 다 햇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건 시험에 내기 곤란하니까 자 버리시라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옆 페이지 3번에 대지 사이에 공지가 있을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 위치도 버리시고 4번에 높이 제한 예비라고 되어 있죠. 3, 4에 가서 보고 자 이제 넘어갑니다. 제6장 가서 건축설비 등이라고 되어 있죠. 1번 건축설비 설치 원칙 버리세요. 자, 옆 페이지 가면 이번에 진흥형 건축물 인정 찾았습니까? 자, 그것도 버리세요. 시험에 한번 나왔다 됐는데 놓은 적 없습니다. 잘못된 표시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3번에 성강기 설치라고 되어 있죠. 예, 버리세요. 자, 이제 470조에 가시면 공개공지 등으로 갑니다. 자, 공개공지는 휴식 공간입니다. 거기 보시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 소규모 휴식 시설 등의 공개공지, 공개공간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다중이 이용하는 이런 건축물입니다. 자, 여기 가보면은, 자, 여기에 벤치도 있고, 자, 나무도 심어져 있고, 자, 일반에게 공개가 된, 자, 휴식 공간, 이걸 뭐라 부른다? 공개공지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 앞에 가보면은, 벤치도 있고, 누나 와서 잠시 쉬었다 갈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공개공지는 시험에 뭐 묻느냐? 첫째, 설치 지역을 묻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치 대상, 건축물이 어떤 건지 이거 물어요. 자, 그리고 이걸 설치하면은 건축 기준을 완화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대지 소유자가 일부 토지를 일반에 공개시켜 버리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건물을 좀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건축기준 완화해 줍니다. 이런 점을 주의해서 봐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먼저 대상 지역 찾았습니까? 일반 주거, 준주거 지역에 이렇게 설치해야 돼요. 옆에 씁니다. 전용 주거 지역은 X라고 썼어요. 전용 주거 지역은 설치한다, 설치하지 않는다? 설치하지 않습니다. 상업지역은 다 설치해야 돼요. 공업지역은 어디만? 중공업지역만 설치합니다. 전용공업이나 일반공업 설치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오면은 딱 물어요. 전용 주거지역 됩니까? 안 됩니까? 공업지역 어디만? 그것밖에 안 물어요. 그거 주의하고 있으면 되고. 자, 이런 지역에다가 모든 건물이 다 공개공지 설치하는 게 아니고 대상 건축물에 들어가 있죠. 여기 해당될 때 설치하는데 문화집회시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죠. 설치합니다. 종교시설 설치해야 되고 판매시설 설치하는데 간로안에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줄칩니다. 농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합니다. 자, 판매시설 중에 농산물 유통시설은 설치하지 않습니다. 왜? 이 공개공지 설치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모이는 시설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은 사람이 뭡니까? 농산물이 뭡니까?
그 농산물에 휴식 공간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뻔한 내용인데 여러분 농산물 유통시설이라는 말이 어떤 시설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죠. 설치하지 않습니다. 자, 운수시설 중에 갈로 안에 줄칩니다. 여객용 시설만 해라. 화물용은 왜 안 됩니까? 사람이 안 모이죠. 그러니까 설치하지 않는다. 자, 업무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 줄치고 숙박시설도 들어갑니다. 해당 용도로서는 바닥작계가 5,000점 이상일 때는 이걸 설치하는데 자, 옆에다 씁니다. 위락시설은 어떻다? X. 위락시설은 설치 대상이 아니에요. 위락시설도 사람이 많이 모이죠. 근데 이거 왜 설치 안 합니까? 위락시설 대표적인 뭐예요? 술집 아닙니까? 그 여기 보세요. 1층이 주점이다. 안에서 1차하고 틀림없이 놔서 여기서 또 뭐합니까? 2차입니다. 공개공지가 아니고 술집의 영업장소 되어버리죠. 그래서 안 돼. 위락시설은. 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게 양갈로위원회 공개공지 확보 면적. 줄칩니다.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대지 면적이 약 얼마? 10% 정도 설치해라 했듯이요. 이 경우 법 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 현지 보전 조치 면적을 경계공지 면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3번에 공개공지 설치 시설이나 이런 것은 뭐 3, 4에 가서 보시면 되고 지금 볼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법 적용을 완화라고 되어 있죠. 공개공지 설치하면 법 적용 완화해 줍니다. 건축물에 공개공지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법에서 대지 면적에 대한 공개공지 면적 비율에 따라 법 56조, 60조 완화 적용하는데 자, 박스는 1번 줄칩니다. 용적률,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이 얼마까지? 1.2배 이하 완화합니다. 높이 제한 줄칩니다. 해당 건축물에 적용된 높이 기준 얼마? 1.2배까지. 자, 건축물 높이를 약 20% 정도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양갈로 5번, 6번은 다 3, 4달에 가서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넘어갑시다. 특별 건축구역 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1번에 특별 건축구역 지정에 있어 양갈로 1번 지정 대상은 3, 4에 가서 보시고 2번에 지정 금지 대상 3, 4에 3번 협의도 3, 4에 자, 특별 건축구역 건축물을 역시 3, 4 위에 가서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가면 특별 건축 지정 절차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자, 그것도 3, 4에 가서 보시고 자, 이제 교재에 476조에 가시면 특별 건축구역 내 건축물 심의 등 찾았습니까? 자, 그거는 버리세요. 자, 그 다음 478조에 가면 관계법령의 적용 특례 찾았습니까? 그거는 3, 4래. 자, 그 다음에 옆 페이지 가면 6번에 통합적용계획이라고 돼 있죠. 1번, 양갈로 1번 통합적용 대상만 3, 4래. 양갈로 2번에 통합적용계획 수립부터 그 다음 페이지 3번, 4번 다 버리세요. 자, 여러분 시험에 19회 때 한 번 나오고 작년에 한 번인가 냈어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2번밖에 안 나왔는데 3, 4에 가서 봅니다. 자, 그렇게 이제 건축협정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여러분 시험에 건축법의 후반부죠. 이 부분은 지금 우리 후반부인데 여기에서는 이게 제일 자주 나옵니다. 건축협정이. 자, 봅시다. 건축협정.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이 정하는 자, 깔로 떼놓으시고는 줄칩니다. 전원 합의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구역에 건축물 건축 대수선 리보에 관한 협정, 이걸 줄여서 건축협정이라 합니다. 체결할 수 있다. 자, 건축협정 체결할 때는 전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합의로. 어떤 곳에서
박살의 기억의 끝에 줄칩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같은 데서. 자, 니은의 자, 주광역 개선 사업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같은데 그렇게 줄치고, 디귿의 끝에 존치 지역이나 그 다음에 리얼의 끝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자, 미음 그 밖에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자, 이걸 건축협정 인가권자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인정해서 조례로 정한 지역 같은데, 이 5가지 지역을 한마디로 묶어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 전부 다 정비가 필요한 지역. 정비를 할 때는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를 하죠. 그러면은 건물을 새로 짓겠죠. 건물 새로 지을 때 그 건물 새로 짓는 사람들끼리 전원 합의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무슨 말인지 자 봅시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자, 이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입니다. 자, 여기는 A 대지, A 가지고 있고, B 가지고 있고, C, D, E, F, G, H, I, J. 자, 그 다음에 K, L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갑이 네 필지 다 가지고 있어. 자, 이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인데 여기에는 다세대 주택 중심으로 자 건축하기 위해서 이걸 지정해놨어요. 자, 그럼 여기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소유자 등이 전원 합의로 자 건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합니다. 자, 그럼 이 체결된 협정을 인가를 받아요. 인가권자에게. 인가받고 나면은 이 안에서 건축을 할 때는 건축 협정에 따라서 건축함으로써 건축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자, 어떻게? 자, A, B 간에는 건물을 맞백을 지어서 자, 건축합니다. A 건물과 B 건물 벽이 붙어버려요. 이런 건물 있습니까? 뭐 있어? 없는데. 대답은 어디 있어요? 나 좀 가서 구경 좀 하자. 없어요. 아무리 붙어도 백과 백 사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건 붙여버려요. 그렇게 하면은 대지 활용도가 좋아지겠죠. 우리 AB끼리는 벽을 붙여 짓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C와 D는 자, 여기에 건폐율을 60% 주는데 자, 여기에 C 쪽에는 건폐율을 한 30%만 씁니다. 그래서 30% 이렇게 건물 넣고 자, 나머지 30%를 D에다 줘버려요. 그럼 D는 얼마짜리? 90%짜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에 C 쪽에 대지 활용이 여기 커지죠. 여기에는 주차장 같은 것을 통합해서 C와 D에 필요한 주차장은 여기 다 넣어버려요. 자, 이렇게 건축의 각종 편의성을 도모하는 이러한 협정을 이 사람들 전원 합의로 체결해서 이거 인가받으면 이 체결된 협정대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편의성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자, 좋은 이야기로 이야기해서 상당히 이상적이죠. 있어요. 대한민국에 이거 나 이거 구경하러 오만 대 다 지어도 한 건도 없습니다. 이 뭐냐? 이 법 만든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국회의원. 예. 이건 뭐냐? 현실을 전혀 모르고 만든 거죠. 이렇게 협정 체결합니까? 누가 이렇게 합의해줘요? 자, 이 CD 간에 이렇게 합의하면은 덕을 보는 사람 누굽니까? D가 덕 부분입니다. C는 땅값 형편없이 떨어져 버려요. 예. 이거 한번 체결하면 몇십 년 동안 유지해야 되는데 어느 땅 소유자가 이거 합의하겠어요? 거의 이런 법을 만든 사람 도대체 누구냐? 얼굴 좀 보자. 예. 현실성이 없는 제도죠. 아무 현실성이 없어요. 여러분 땅 가지고 있는 ABCD다. 이렇게 합의하겠어요? 나 손해보기 싫죠? 합의 안 됩니다. 왜 이런 쓸데없는 걸 만들어 놨는지. 제 같으면 이거 하루아침에 이거 다 삭제시켜야 돼요, 지금. 가뜩이나 양 많은데. 없애야 돼요, 정말. 전혀 서있지도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야말로 책 속에 있는 제도, 책 속에 있는 제도. 이거 합의 안 됩니다. 예, 합의 안 돼요. 예. 자, 저렇게 체결해가 건축 편의성을 도모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이의 각 지역 구역에 자 줄칩니다. 둘 이상 토지를 소유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그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 구역을 협정 체결 대상적으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줄쳤어요. 자, 여기 보세요. 갑은 혼자서 4필지를 가지고 있죠. 자, 이럴 때는 갑 혼자서 자, 건축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4필지를 이런 건축협정 혼자서 체결됩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럼 갑 개인이 4필지를 가지고 있어. 여기는 이런 식으로 딱 하면은 땅값이 다 달라져 버리죠. 팔기 쉽다 어렵다. 어려운데 왜 혼자 삽니까? 할 수 없이. 차라리 그냥 산에나 댕기고 등산이나 하지. 쓸데없는 발상하고 있죠. 이거 혼자서도 안 합니다. 내가 살다가 어떤 일이 있어 이 땅을 팔아야 되는데 협정 체결하면 팔린다 안 팔린다? 안 팔려요. 그래서 참 좋은 말로 해서 꿈나라에 있는 이야기예요. 현실성이 전혀 없는 이야기. 근데 시험에는 내요. 자, 동그라미 3번 찾았습니까? 버리세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뭐 3, 4를 위에 보시고 4번, 5번 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건축협정 운영의 설립이라 되어 있죠. 자, 그것도 3, 4를 위에 보세요. 자, 이제 넘어가서 건축협정의 인가로 봤습니다. 협정 체결자, 그 다음에 건축협정 운영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안 바에 따라 줄칩니다. 건축협정 인가권자 인가받아야 됩니다. 자, 이 경우 인가신청받은 건축협정 인가권자는 줄칩니다. 인가하기 전에 건축협정 인가권자가 두는 건축인의 심의 거쳐서 인가해야 돼요. 자, 동그라미 이번에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2 이상 특별자치시 시군구에 걸쳤습니다. 자, 2 이상 행정 걸쳤죠? 이럴 때는 줄칩니다. 협정 체결 대상 토지 면적 가반이 속하는 협정 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가 있다. 그렇게 줄쳐보시고, 이 경우 인가 신청받은 건축협정 인가권자는 건축협정 인가하기 전에 다른 특별자치시장 시장구청장과 협의를 합니다. 건축협정 인가권자는 협정을 인가하였을 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 바에 따른 내용을 공고하고, 양갈로 4번의 건축협정 변경은 3, 4를 보시고 5번에 건축협정 관리라고 되어 있죠. 버리세요. 자, 6번 건축협정 폐지. 협정 체결자, 협정 운영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줄칩니다. 협정 체결자 과반수 동의받아. 밑에 줄 건축협정 인가권자 인가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 체결할 때는 뭐 전원 합의. 폐지할 때는 과반수예요. 그래서 기껏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 체결할 때는 전원 합의고 폐지할 때는 과반수죠.
이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내고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다만 자 10에 따른 특례를 정하여 법 21조에 따른 착공 신고한 경우, 자, 이 말은 여기에 협정을 체결한 대로 건물이 착공이 들어가 붙죠. 그럼 건물이 지어 붙습니다. 그럼 당장 폐지된다 안 된다? 당장 폐지 못하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은 신고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말 찾았습니까? 거기 밑줄 칩니다. 대통령이 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협정 폐지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한 기간이라는 것 밑에다 씁니다. 20년입니다. 네. 착공하면은 20년 동안 이거 유지해야 돼요. 자, 여러분 땅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싶습니까? 네, 그렇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가서 양갈로 7번은 뭐 3, 4에 가서 보시고 8번, 9번 찾았습니까? 버리세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양갈로 10번에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라고 되어 있죠. 1, 2번은 뭐 3, 4에 가서 보시고 3번 봅니다. 건축협정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 구역에서 자, 줄칩니다. 연접한 대지에 대하여는 다음의 관계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정하지 아니하고 건축협정 구역 전부 일부 대상으로 통합 적용할 수 있다. 그렇게 줄치면 돼요. 자, 그래서 연접한 대지에서 통합 적용이 되는 것이 자, 그게 기역부터 비역까지 돼 있죠. 깔로 묶고 오는데 대지의 조경. 대지의 조경이 나무 심는 거죠. E도 나무 좀 심어야 되고 F도 나무 심어야 되는데 통합해봅니다. 그럼 E 쪽은 나무 안 심고 F다 다 심어야 돼.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도 통합이 되고 지하청 설치도 통합이 되고 건폐율 통합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죠. C는 30분만 쓰고 남 30분 뒤로 넘겨줄 수 있다 했죠. 이렇게 통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거기에 부설 주차장 설치도 통합됩니다. 그래서 얘가 여던 것처럼 C 쪽에다가 주차 대수를 여기다 다 몰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설치도 통합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밑에 동그라미 4번, 5번, 6번, 7번, 8번까지 다 버리세요. 버렸습니까? 11번에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등도 버리세요. 자, 결합건축. 자,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제도입니다. 예, 3, 4에 가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487쪽에 9번에 특별 가로구역이라고 되어 있죠. 차수형. 얘는 문제풀이 때나 보고 버립니다. 자, 이제 489쪽에 보칙,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를 또 버리세요. 버렸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 이행강정부터 잠시 쉬었다 또 합니다.